26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나고 자, 이토 히로미죠. 안중근에게 사살된 고종과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 강요, 일본군 동원. 자, 고종의 윤 없이 체결하였다. 바로 이런 게 이제 강제로 체결했다. 보통 그래서 늑약이라고 부르죠. 예,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 1905년 11월인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된 것이죠. 예. 따라서 이건 국권의 피탈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제국의 어떤 헌법적 문서로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가 1899년에 반포되면서 전제 군주제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이 되었다. 1881년 별기군을 설치하고 그 교관으로 일본이 임명되었고 이몽을 한테 피살되었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간 파천이죠. 을미사변 이후 이제 너무 무서워서 고종이 이제 러시아 영향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러시아 공사관 이동 아간 파천이죠. 에,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러일 전쟁이 되는 것이죠. 예. 자, 러일 전쟁 이제 1904년 2월인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 그 이전에 이미 한반도와 만주 등 이런 이권을 놓고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하게 되는데 러시아와 그다음에 요동족 요동반도 아래에 이제 따렌하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7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 외교권을 단절하는 것은 결국 외교권 박탈이죠. 을사조약인데 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만국회의가 열리게 되는 여기에 이제 파견되는 우리라는 건 이제 헤이그 특사가 되는 것이죠. 이때 세 사람이 파견이 됐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세 사람이 파견이 돼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07년에 있었는데 이러자 분노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이 이후에 사실은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이제 순종을 즉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강요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한일 신협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른바 뭐 차관 정치라고 불리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전부 일본인들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부속 조약으로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건 뭐 옛날 얘기죠. 1885년. 네, 이제 갑신정변 이후 고종이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자 조로 밀약설에 긴장해서 영국이 세계 각국에서 당시 러시아와 대결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바로 이른바 이모 군란이죠. 우정 총국 개국 중에서 정변했다. 갑신정변이죠. 1884년 12월. 자,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했다. 자, 러일 전쟁 중 미국은 일본을 지지합니다. 영국도 당시 또 일본을 지지했고요. 그래서 서로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 일본이 서로 세계 각국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결국 우리 포츠머스 강화 조약 통해서 러시아도 이제 패배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이제 을사조약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군 참모중장. 자, 이 사람은 바로 안중근이죠. 일찍이 이제 의병장으로 많이 활약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리순 여순 감옥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한 뒤에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결국 순국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안중근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동양평화론 대표적인 저서. 예. 그럼 뭐 이토 히로부미를 사상했다. 을사조약의 원흉. 뭐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하얼빈역에서.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열사 1926년에 했었고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걸동을 전개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되겠죠. 1931년 임정의 어떤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 본 것이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1932년에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하는 의열단과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던 바로 약산 김원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한용을 습격하여 중상에 입혔다. 이건 이재명 열사. 1909년에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못했죠. 자, 다음 29번. 다음 자료로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등은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에서 외무부죠. 살림과 원년 진황지 이게 황무지죠. 50년간 일본에게 빌려주니 또 심수만 심상진 등이 황무지를 일본에 청구하니 이게 참 문제가 된다. 바로 일본의 황무지 개간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바로 보안의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명목은 우리가 진황지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농광회사를 설치했죠. 이게 바로 1904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오인 사건 1911년 이 백오인 사건은 결국 당시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회가 해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한일 병합 직후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이것이 이른바 이제 그 안악 사건이라 해가지고 황해도죠. 안악이 이쪽 지역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그게 또 신민회 회원들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신민회를 이제 강제로 이제 해산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 연결시킨 것이죠. 자, 그다음에 독립문이 건립된 과정을 살펴본다. 자, 독립문은 자 독립협회를 이제 설립한 바로 서재필이 바로 당시 아간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에 휘둘리는 이러한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러한 흔들리는 주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즉 당시 4대 정책의 상징이었던 영은문을 이제 부셔버리고 독립문으로 이제 재바꿈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의 설립 목적을 검색한다. 1923년 일제시대죠. 백성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시대 이제 뭐 신분제가 해결됐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이 여전했었죠. 백성 차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죠. 한국중앙총상회 자 개항 이후 특히 조총 상비 수립 무역장정 체결 이후 이제 외국 상인들은 도성까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전 상인들이 그들의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결성을 하고 뭐 철시 운동을 벌이면서 시위를 해 나간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태극서관이라고 됩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러한 회사 상회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대성학교 안창의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승훈의 오산학교 등을 세우면서 교육과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을 기르자는 바로 이게 애국개몽운동의 취지죠. 그러면서도 이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되는데 비밀결사 애국개몽단체
기존의 애국개방단체가 뭐 이런 거는 다른 단체도 했어요. 자연장학회 등등도. 근데 더 나아가서 항일 무장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항일 무장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어, 마련해야 되는데 신민의 회원들 중 뭐 이회영, 이시영, 이상용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서간도 삼원보 쪽으로 집단 이주를 하면서 자, 이들이 이제 뭐 경학사, 단체로는 경학사,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이 되죠.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제 바로 공화 정체를 새로운 국가의 정체는 바로 공화 정체 이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신민회가 되겠고요. 앞서 문제 나왔지만 신민회가 해산되는 것은 바로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이 안학 사건을 이제 확대 시켜서 105인을 기소하는 거죠. 신민회 회원들을 엮어서. 그래서 1911년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프로젝트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여운영, 그다음에 김규식 등이 이제 설립한 중국 상해 설립한 신한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해 임정의 모처가 되는 경인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하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했다.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주장했던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고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 또 뭐 애국의원금 이런 걸 발행하고 또 거둔 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어린이 등의 잡채를 발간하여 소년운동을 1920년대 주도했던 단체는 방정환 등이 속했던 천도교 소년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5인 사건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는 것은 백동화를 제인은행 일본 법정은행이죠. 이걸로 바꾸는데 백동화를 이제 뭐 종류별로 달리해서 이게 받게 하는 거. 결국 백동화는 곧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손해를 보더라도 교환할 수밖에 없다. 예, 액면 그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바로 일제에 우리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인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추진한 사람은 제1차 한일 협약에서 재정 고문으로 취임했던 맥카타가 주도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기존에 백동화 가져봐야 이제 품질 낮은 것은 손해 보든지 그 결국 다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쓸모없는 그 품종이 낮은 것은 병종이 낮은 것은 이제 바꿔주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백동화를 가진 사람 다 손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것의 배경은 바로 재정고문 메가타가 임명이 된 것이죠. 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에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금속류 회수령이 공포되었다. 1941년 뭐 일제 민족말세기죠. 금속령 회수령이 공포되면서 이른바 이제 대가성 없이 뜯어가는 거, 그걸 공출이라고 하죠. 금속 공출, 뭐 미국 공출도 있지만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1907년 나랏빚, 일제에게 빚진 거 이거 갑작 국민들의 성금 등으로 이게 국채 보상 운동이죠. 3.2 증식계획 1920년대 일제가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거를 한반도에서의 쌀 생산 증산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3.2 증식계획 1920년대 조선물산 장려회 이것은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해서 우리 자본을 키워주자는 것이죠. 1920년대에 있었죠.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2번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제로 도입한 차관 빚지는 거죠. 이 운동을 기념하여 대구에서는 조용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랏빚과 관련된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고요. 1907년에 있었고 이걸 처음 시작한 데서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상동, 김광재 등이 이제 그 대구 광문사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게 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운동을 이제 주도하는 단체가 바로 이제 국채보상기성회는 전국적 조직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언론들도 다수 거의 다 참여하게 됩니다. 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발간과 관련된 사람이 양기탁인데 국제보상기성에 간사도 하고요.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 등등등등이 다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한국중앙총상의 주대로 전개된 것은 상권 수호운동이죠. 수도 시전 상인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를 1898년 설립을 해서 상권 수호운동을 벌였고요. 러시아 저령도 조차,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를 저탄소, 석탄 이제 저장하는 창고로 그러한 명목으로 조차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이권수호단체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가 이제 만민공동회를 이제 등을 주최를 하면서 저령도 조차 요구에 성공했습니다. 반대. 예. 자, 조선총독부의 방해 탄압을 실패하였다. 이거 이제 유사한 게 국자 부상하는 건 좀 유사한 것이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1920년대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총독부의 방해 탄압을 실패했는데 국제부당 운동은 이제 아직 식민지는 전이니까 통감부의 방해로 이제 실패 들어갑니다. 양기탁을 이제 뭐 횡령했다. 그, 그 성금을 통감부의 방해로 이제 무산되고 만 것이죠.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자주 경영 전문을 받았다. 이건 일제와 최대의 이제 그 노동쟁이인 바로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지를 보낸 것이죠. 1929년.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 교육, 근대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덕원부 관민이 덕원부란 건 이제 오늘날 원산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근대 학교 관민이로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 거 원산이니까 원산 학사가 되겠죠. 자, 같은 해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외국어를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양 이후니까 그러한 관립학교 동문화. 예. 자, 명동학교는 이제 그 북간도죠. 오늘날 북간도에 설치한 우리 민족학교로서 김야견이 설치를 했죠. 이 북간도에는 이 김야견의 명동학교 외에 이상설이 세운 서전 서숙도 있다는 거. 예. 여기 또 있네요. 예, 북간도 이상설이 세운 서전 서숙. 배제학당은 이제 1885년 서양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이제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이거는 이건 서양 선교사가 세웠다는데 의의가 있고 원산학사는 우리 관민들이 세운 것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베델 영국 기자 양기탁과 함께 아까 국제부상할 때 양기탁 나왔었죠.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일제와 가장 항일 논조가 강한 신문이죠. 예,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제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 과정에서 그 부당함을 알리는 그러한 이제 신문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을사조약 비판과 그 다음에 항일 의병에 대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황성신문도 관련 있지 않느냐. 황성신문도 을사조약과 관련돼서 시일야 방송되고 인원은 목나올날이다 하면서 을사우족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신문이 있는데 근데 이게 설립자가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영국인 베델이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로부터 조금 이제 좀 피해갈 수 있었는데 황성신문은 이제 그 이것을 세운 사람은 이제
이제 뭐 나수연, 아, 남궁옥, 남궁옥, 나수연인지 김수현인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남궁옥은 확실히 있고요. 등등등이 그런 주로 이제 식자층, 그런 유생 양반, 유생 출신 그러한 뜻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방문국에서 발간하였다. 둘 다 이제 대한매일신보나 환경신문이나 1898년 대한제국 시기에 존속했던 그러한 신문이죠. 똑같이 또 폐간됐고요. 방문국에서 이제 1883년 최초로 발간한 신문은 바로 한성순보. 순이란 건 열흘이라는 뜻이죠. 관보죠. 한문신문이고요. 한성순보가 되겠고요. 한성숭보가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폐간당하고 그것을 뒤를 이어서 한성주보가 이제 1886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보니까 일주일 간격이죠. 여기에 최초로 상업 광고 세창양행과 관련된 것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서재필 등이 세운 바로 독립신문이죠. 1896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독립협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장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것은 이제 동아일보에 해당이 되겠죠. 일제하 1920년 이제 조선일보와 함께 생겨진 이제 뭐 우리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민족신문이 되겠죠. 자, 다음 3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온 것은 자 근대 물물 수용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한성전기회사 한미합작 전기를 이용하여 서대문과 청량리선을 운영하던 전차입니다. 전차가 개통된 이후에 도입된 근대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게 전차하고 기차, 경인선 이게 똑같은 해예요. 1899년이에요. 이건 좀 꼭 알아두고 하세요. 전차하고 철도. 이제 전차는 이제 서대문에서 도성만 있었죠. 서대문에서 청량리. 철도는 이제 제물포죠. 제물포에서 노량진, 이게 경인선. 이게 1899년이에요. 그 이후 거를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 전 거고. 자, 1883년에 개항 이후 조치로 세워진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방문국, 기기창, 여기 빠졌지만 이제 전환국. 자, 방문국은 신문, 아까 한성순보. 기기창은 무기공장. 전환국은 화폐, 근대식 화폐. 이 세 개는 1883년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은 이제 1899년이 되는데 경부선 일제가 이제 러일 전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X축 그 간선, 이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의주를 잇는 경의선 각각 1905년, 1906년 이렇게 개통이 돼요. 러일 전쟁이 신나게 건설을 해서 이게 1905년이죠. 러일 전쟁 관련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성주보 앞서 나왔었죠. 1886년 방문국이 세워지면서 한성숭보가 이제 1880년에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 갑신정변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폐간당하고 한성주보로 다시 재탄생을 해서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창양행이라는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게 됐죠. 유경공원 이것도 역시 1886년이 되겠습니다. 유경공원은 양반 자제 등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근대식 외국어라든지 근대 학문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립이 되죠. 자, 정답은 아무튼 이제 2번이 되겠고요. 36번 밑줄은 기억사건 이후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에디슨이 설립한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전기와 관련된 것이죠. 전국국 내에 발전 성비를 말해서 건천궁 경복궁 내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최초의 전등을 가설한 게 자 이거 좀 까다롭네요. 이게 1887년이에요. 요 이후 사실을 근대문과 관련된 걸 찾은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경인선이 개통이 된 게 1899년이랬죠. 이거랑 이제 또 하나는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 전차 이것도 1899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알렌의 건의로
서양 이제 선교사인데 이제 근대식 병원인 광해은이 생긴 것은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되어 있는데 1885년 1월이 되겠고요. 갑신정변 때 죽을 뻔했던 이제 민영익을 이제 살려줬기 때문에 민비가 너무 고마워서 바로 세워줬죠. 박문국, 기기창, 전한국 이거 다 언제랬죠? 개항 직후인 1883년. 동문학 이것도 역시 그 동문학하고 원산학사 다 1883년이랬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배제학당은 1885년이고요. 예, 원산학사도 1883년. 예, 정답은 5번. 3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일본에 2차 수신사로 다녀와서 조선 책략 2차 수신사는 김기사 1876년. 자, 1894년부터 총리되면서 가보개혁 1, 2, 3, 4차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가보개혁, 을미개혁 등을 주도를 했다가 을미개혁 때 단발령 등 이러한 조처 등으로 해서 민중의 분노를 사서 결국 피살된 인물이죠. 어윤중과 함께.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인데 이 조선 책략 러시아를 받기 위한 방책은 뭐냐?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라. 예, 결국 이것은 위정척사 운동, 영남만인소와 또 하나는 미국과의 수교, 이 갈등, 이 논쟁 구조를 일으켰지만 결국 미국과 수교로 이어졌습니다. 자,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이 되어 1887년 미국에 파견이 된 사람은 관민공동에서 정부 측 대표이기도 한 진보적 정치인 바로 박정양이 되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1912년 조직한 사람은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익현의 제자인 바로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을 제거하는 복벽주를 내걸었죠. 영국인 배당가게 대한매일신보를 1904년 창간에 관여한 사람은 양기탁이고요. 신민회,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자, 서유연문을 집필하여 최초로 서양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죠. 서구 근대문을 소개한 사람은 개화파 지식인인 유길준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8번. 이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은 무슨? 자, 초대 주민공사 앞서서 다 설명했었죠. 그리고 일본에 파견했던 조사시찰단, 군국기무처 부총재 등을 견임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진보적 정치인, 개화파 인물과 이야기가 통하는 박정양이 되겠고요. 박정양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관민공동회 때 그 준추원 관제 개편, 결국 이것을 의회 쪽으로 이제 개편할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민 공동회, 관과 민이 같이 토론하는 것이죠. 이 관의 대표가 바로 박정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박정양 하면 이 관민 공동회 정부 측 인물, 그 다음에 초대 주민공사 1887년, 이건 1898년 10월, 11월에 있었죠. 이때.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볼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실력행과 관련된 흥사단을 창립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문을 조직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임병찬, 최익형의 제자. 조선 광문을 조직하여 민족의 고전을 간행하였다. 이제 그 육당 최남선 있죠. 뭐 해외에서 소년에게 신채시, 뭐 잡지 최초의 잡지 소년, 뭐 김희동을 쓴 사람은 마련한 작성한 사람, 이 최남선, 박은식 등이 1910년 이제 그 조선 광문을 조직해서 민족의 고전 등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13조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총대장이고 13장이고 그 밑에 이제 군사장으로 허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친상을 나가자 부르는 불중이 나면서 돌연 낙향을 하고 허위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있는 인물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9번 다음 방송에 소개하는 인물 도산 뭐 안창호죠. 안창호 하면 유명한 것이 신민의 결성을 주도했고 흥사단 무실력행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민의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안창호 선생은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기업인 출신인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제 정주,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웠죠. 이거 꼭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이건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문연구소, 대한제국의 학부산하 한글연구소로서 이 국문연구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한인 선생님, 이제 주시경 선생과 또 종두법으로도 유명했던 지석영 선생, 이 두 사람 알아두시고요. 도쿄에서 1학년 때 마차를 향해 폭탄을 전 사람, 아깝게 실패한 사람 이봉창, 한일애국당 소선이죠. 1932년 1호에 있었고요.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한국 통사 앞을 통자 이런 걸 저수를 하면서 국혼을 역선한 사람 배감 또는 뭐 태백강로라고도 불리는 박은식 선생. 13도 창의력 이거 참 지겹게 나오네요. 서울 진공역전을 전개했다. 13도 창의군을 만든 사람은 이인영인데 부친산당에서 군사장 허위에게 남기고 허위만 싸우다 결국 일본군에 붙잡혀서 결코 전향 굴하지 않고 담담하게 최후를 맞이했죠. 이 너무 대비되는 인물이라서 자주 나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개항기 한능검 46에서 50회 출제됐던 그러한 출제 경향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